시장님 바쁘실 텐데 읽으시는 책이 요즘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 예.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시간. 네. 노무현 대통령 때 과학기술 수석부장을 하시는 분이 쓴 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울산이 4차 산업혁명을 기존 산업에 잘 입히고 에너지 새로운 산업을 잘 우리가 정착시키면 울산의 시간이 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여기 도서관에 오니까 책 읽는 울산 올해의 책 선정도서 이 책들이 좀 눈에 띄어요. 아, 예. 예, 그 시민들이 선정한 건데요. 시선으로부터 여성 인권, 그리고 그 아동 폭력, 뭐 이런 거를 이제 참 사회적 문제의식을 갖고 쓴 책들이어서 참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러게 우리 시민들께서 좀 유념히 보셔야 될 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 오늘 나누시죠. 예. 행복한 문화도시 울산의 꿈이란 주제로 오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간단하게 인사를 좀 하시지요.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 얘기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예, 오늘 그리고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분입니다. 정희태 배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정희태입니다. 이런 문화에 관련된 울산의 꿈 그리고 울산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솔직히 제 소양이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작품 많이 하셨잖아요. 미생, 나빌레라, 최근에 라켓 소년단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도 뭐 찍고 계신 게 있다면서요? 아니요, 얼마 전에 이웃 사촌이라고 재밌는 아, 보셨구나. 봤죠. 예. 아주 감초 역할 잘하죠.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그 JTBC에서 방영 예정인 공작도시라는 드라마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촬영을 했었고요. 수혜 그리고 김강우, 김미숙 선생님 이렇게 해서 출연하시는 드라마고요. 열심히 지금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혹시 그것도 나쁜 역할입니까? 저 나빌레라는 드라마에서 정말 착한 사회로 나오게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나쁩니다. 아니 저희가 오늘 정희태 배우님 모신 이유가 배우시기도 하지만 울산이 고향이시고 또 남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네네네. 제가 그 아무래도 장생포 초등학교 울산 고래축제와 인연이 되게 깊죠. 장생포 초등학교 출신이라 보니까 그 고래축제와 되게 인연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야구도 했었거든요. 선수 생활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서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 그리고 저희 팀들하고 같이 친선 경기도 하고 울산으로 내려와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걸 또 이뻐해 주셔서 남구 홍보대사로 한번 위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잘 오셨네요. 장생포 초등학교가 고래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지 윤수일 선생이라든지 이렇게 그 문화인이 많아요. 예술가가 많이 나오는 학교. 그렇습니다. 그분이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을 또 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니스트에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최진숙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인문학이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문화인류자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정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에서 2009년부터 재직하게 된 최진숙 교수라고 하고요. 거기 인문학부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울산에 그때 와서 처음 경험한 것이었고 유니스도 거의 초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TX도 처음이었고 박물관도 2011년에 처음이었고 굉장히 많은 처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그 문화에 대한 그 점점 풍성해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좀 많이 듣고 배우고 또 저도 좀 소견을 얘기하러 왔습니다. 아니,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면서 제작진한테 낯설다고 했대요, 방송이. 오늘 또 세 분이 말씀을 잘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행복한 문화도시 울산의 꿈 말씀드린 대로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 좋은 일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달의 한국판 뉴딜 한 어. 건데요. 정부에서 3, 4, 5, 6 네 번째 한국판 뉴딜 중에 가장 소중한 뛰어난 뉴딜이 뭐냐 예. 이걸 선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뉴딜 중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아하. 한국판 뉴딜로 최고의 뉴딜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그 주세요. 상패를 최근에 받아서 아, 그렇구나. 시민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시민분들에게 자랑을 또 여기다 잘 두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울산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볼까 하는데요. 저희 UBC 연중 캠페인도 설레는 공연처럼 행복한 문화도시 울산입니다. 울산의 문화가 좀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시장님, 네. 울산이 문화도시의 꿈을 꾼 지는 참 오래된 것 같은데 항상 따라다니는 또 하나의 단어는 울산 문화 불모지. 예.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 좀 가지고 계신지요? 문화 불모지가 반쯤은 맞아요. 불모지가 근데 맞다. 예. 지금 요즘의 울산의 변화를 그걸 적용하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 그 박물관이 있었습니까? 미술관이 있었습니까? 또 문화예술관이 뭐 중구에 새로 생겼죠. 네, 많이 울주군에도 생겼죠. 생겼죠. 지금 여러 우리 그 인프라도 갖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용도 지금 아주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예. 옛날 생각하고 문화불모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좀 섭섭죠. 자, 그 시장님의 입장이시고 시민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교수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시민으로서 말씀. 예. 그 사실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게 그 문화 불모지라는 그 이미지는 사실은 그 울산 시민들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예향인 광주라든지 뭐 제2도시 부산 이런 데하고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왜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 근데 이제 울산은 뒤늦게 시작한 이런 문화 시설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온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젊다. 그러니까 문화가 젊다라는 그런 칭찬을 오히려 하고 싶거든요. 불모지라기보다는. 예, 우리 정인태 배우님은 고등학교까지 학교 다니시다가 네. 문화가 가장 발달한 서울로 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좀 울산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과거에 말씀하신 울산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정말 문화 불모지다운 그리고 정말 문화 불모지인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노동자들의 예. 땀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떤 그 정말 투쟁들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게 연상이 많이 되는 곳이었지. 사실은 문화로 풍성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서울에 가니까 너무 다른 것들을 충격들을 많이 받게 됐었죠. 그러니까 아쉬움도 많이 느끼게 되고 지금 사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씩 이제 울산이 더 젊고 변화되어 간다는 모습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저도 가끔씩 내려와서 울산을 들렸을 때 가볼 만한 곳 그리고 갈 이유가 될 만한 곳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는 게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네, 형님. 문화 도시의 꿈을 이제 꾸어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만 해도 네. 참 울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 좀 추진해 오시고 애착을 갖고 펼치신 것들 중에 또 생각나시는 게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시장으로서 제일 처음 그 첫 사인을 해야 될 처지에 뭐였느냐면 시립미술관 이렇게 설계 도면을 가져와서 예. 이대로 이제 건설 계약을 할 것이니 이걸 좀 이렇게 결제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 아니다.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자 해서 조금 몇 달간을 연구를 더해서 시립미술관의 그 원래 계획했던 내용을 다양하게 가령 이를테면 그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는 혁신도시로 넘기고 거기에 미술 전문 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그리고 또 그 울산 초등학교 자리에 참 그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결국은 객사터를 잘 활용해서 과거의 우리의 문화를 되살리는 그런 결정을 했다든지 그것이 제일 첫 과제로서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꾸리는지가 일단 처음에 중요하니까. 문화 문제일수록 아주 깊이 있게 진중하게 예.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뭐랄까
해결해야 될 그런 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수님은요 진작 좀 이거 하지 문화 인프라 관련해서 네네. 그런 게 있을까 싶어요. 아, 사실은 약간의 자기 자랑일 수도 있는데 해도 돼요? 아 그럼요. 아니 왜냐면 뭘까요? 아까 제가 이제 네. 뭐 최초로 한 것들이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물론 제가 누리고 향유한 것이 많지만 유니스트가 이제 처음 시작하고 나서 뭐 인문학 이런 걸 하는 데라기는 과기원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시민 인문 강좌를 유니스트에서는 최초로 이제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인문 강좌를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영남대 무슨 박물관에 갔을 때는 100명이 오셨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한 30, 40명 정도 오시고 그것도 오시는 분만 계속 오시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아는 사람은 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이 좀 더 되고 강좌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는 문화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느끼는 것인데요. 서울 뭐 홍대거리나 이런 데 가보면 젊은이들이 버스킹 공연도 많이 네. 하고 하잖아요. 네. 왜 울산에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 7, 8년 전엔 했는데 요새는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래 네. 축제에도 이제 그런 행사를 부로 만들어서 네. 이제 하는 것도 봤었고요. 저 그 부분에 약간 또 다른 걸로 이제 첨언해서 그 예. 기자님하고 교수님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문이나 문화는 역시 인재,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고 그런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애써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 어느 곳에 가면 사실 도서관이나 되게 훌륭한 문화 공간이 많이 있고 극장도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예. 되게 많거든요. 사람이 안 오면 예, 소용없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오랜 시간 동안 네. 노력하고 투자를 해야 사람들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이유를 갖게 되고 모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또 울산 여기 도서관에 있는 극장도 어느 시간 이후로는 이용을 못 한다든지 뭐 한 되게 훌륭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많이 사람들이 좀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 부분들이 지금 그런 의미로 볼 때 네. UBC 방송에서 그렇죠. 이런 문화 토크쇼 같은 예. 걸 하시는 거는 굉장한 일이다. 아, 이 참 우리 그 울산의 문화 어떤 시설을 예.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갖춰져 가는 우리 문화 시설을 잘 이용하시고 좀 자신감을 갖고 이제는 요구하고. 네. 자 그러면 시장님 우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구대 암각화 이야기입니다. 발견된 지 50년이 됐고요. 저희 언론에서도 참 애착을 갖고 있는 나라의 보물인데요. 시장님도 반구대 암각화에 또 남다른 애착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예, 네. 그동안 수십 년 세월 동안 거기다가 제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물길을 바꾸기 위해서 산에다 터널을 뚫을 것인지 이런 것만 계속 연구하고 중앙정부하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왔거든요. 예. 그동안 암각화는 계속 물고문 당하고요. 그 지금처럼 장마철일 때는 더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세월을 참 20년 넘게 보내왔죠. 네,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참 제가 시장 되기 전부터 예. 큰 과제였습니다. 예. 아니 듣기로는 시장님 우리 최진숙 교수님 남편분께서 유니스트 그 같은 교수로 재직하시는데 반구대 암각화 연구를 또 하고 계시다고. 제가 오늘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 우리 최진숙 교수님도 문화인류학 아. 또 남편분도 문화인류학자이신데 또 남편분은 더더구나 반구대 암각화를 연구하시는 그 분야를 최고의 어떤 그 학문 추구 세계로 그렇게 갖고 계시다니 예. 제가 오늘 여기서 그냥 큰 인연을 만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전화할까요 이게? 지금? 오라고? 네. 한번 같이 여기서 아니, 근데 지금 전화하면 너무 늦으니까 제가 예. 이제 대신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브래들리 타타르라는 교수인데요. 원래 관심은 이제 울산의 고래 문화,
뭐 전반적으로 포경의 의미, 그러니까 뭐 아니면 고래 생태계 좀 이렇게 전반적인 큰 연구 과제가 있었는데, 방구대 암각화는 일종의 이제 어떤 문화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래에 대한 아니면 네. 고래 그 포경 문화에 대한.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의 그런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암각화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제 연구를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아니 시장님, 최근에 그 물 문제도 저희가 진입하면서 이거 정말 네. 지킬 수 있겠구나 드디어. 결국은 물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정부를 제가 시장되고 줄기차게 설득을 하고, 또 중앙정부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물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되니. 예. 그래서 경상북도 운문댐 물을 최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예. 경상북도를 설득하고, 또 그 물을 또 쓰는 분들은 대구. 예. 또 대구를 또 가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설득하고, 정말 어렵게 지난 6월 24일에 낙동강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운문댐 물을 활용하여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한 물을 공급한다. 이 한 줄을, 정말 생명수 같은 이 한 줄을 넣기 위해서 3년간 정말 우리 예. 저만이 아니고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예.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물 공급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거를 우리는 믿고 이제 사연댐을 잘 관리해서 이제 수위를 조절하고, 수위를 조절하는 게 그 홍수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그 수위를 조절해서 그 반구대 암각화를 더 이상의 물 고문이 없도록 우리가 이제 잘 보존하고, 네. 또 이제 이 최 교수님 또 부군 이런 유명한 그 교수님들이 이게 맞아요. 예. 특별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 입증해야 되거든요. 이미 우리 정부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 목록에 우선 등재 목록에 선정됐거든요. 예. 이제는 한 단계는 넘었죠. 넘었죠. 예. 우리 울산시의 과제라기보다는 이제 정부에서 맞습니다. 그거를 유엔에 갓 끌고 가서 등재시켜야 될 책임이 정부에 생긴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걸 뒷받침해줘야죠. 예. 뒷받침해줄 수 있는 분들을 오늘 제가 만난 것이 너무나 예. 반갑고, 아니, 저는 이제 오늘 유비 씨의 기여가 크다는 생각이에요. 예. 유비 씨가 제가 오늘 되게- 칭찬받네. 아주 제가 아니 근데 소중한 인재를 돌아. 발굴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이 인류 역사상 그 고래 잡는 그 인류 최초의 기록인데 네. 아니 왜 세계 보물이 아직까지 안 되는 거야? 사실 화도 날 만한데 서울에서 좀 많이 좀 전파 좀 해주세요, 우리 배우님. 맞습니다. 저도 예. 사실은 그 멀리서만 볼 수 있었잖아요. 예. 멀리서 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안내해주는 인포메이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들로만 확인하고 저게 암각화야? 막 이러면서 얘기 좀 예. 추측만 하게 되는데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씩 만들어졌다라고 예. 하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 울산시와 그리고 울산 시민들의 노력에 저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뭐 해외에 굉장히 많은 그 세계적인 암각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 암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의 라스코 벽화는 동굴 벽화니까 이제 습기가 차서 사실은 이제 훼손되기가 쉬운데, 사람이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습기, 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60년부터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딱 끊어놓고 우리 이거는 문화유산으로 지켜야 되겠다. 예. 사람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라. 그냥 그림으로만 보시라, 밖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이러한 거를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옆에다가 만들어 놓고 예, 예. 그걸 보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문화가 이렇게 결합된 복합 유산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제 열정과 이제 시장님처럼 예. 좀 해결을 해가면서 이게 지켜져야,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이 세계 유산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등재가 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다행이고요. 반구대 암각화 얘기하다가는 우리 밤샐 것 같아요. 그냥 따로 예. 세션을 마련해서 그래야 이거는- 되겠네요. 자, 다음은요. 올 연말에 생기는 울산의 또 새로운 문화공간 이야기입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만 시민들의 기대가 아주 높은데요. 새로운 또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아요, 시장님. 자신 있습니다. 네.
울산의 정체성을 잘 활용해서 우리 과거의 우리의 전통 문화와 우리의 수려한 자연 그리고 우리 세계적으로 참 경탄을 받는 압축된 산업화 과정, 그 산업화 이후에 새로운 문화도시 이런 것을 잘 접목해서 아시아 최고의 미래형 그런 미술관을 만들겠다는 게 그 목표이고요. 상당히 그에 근접하는 우리의 작업들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이 옛날 UBC의 그 토론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만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작품들을 이미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뭔가 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딱 또 이렇게 짜잔하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는 거죠. 왜요? 오신 김에 다 말씀해 주시지. 하여튼 저거였구나. 예. 울산의 미술관이 다른 지역 미술관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야말로 이제 미래형 그리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그런 미술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구나. 예.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배우님 이 영화로 치면 아주 화가 나는 예고편 아닙니까? 이거 말씀을 너무 안 해주시는데. 네. 예. 무엇보다 울산을 와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 그리고 울산을 방문하고 울산의 관광도시로서 또 다른 이유, 가치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한 가지만 더 없네요. 말씀드리면 현재의 미술관 공간을 좀 외연을 확대하겠다. 대왕암 그 수려한 그 자연 우리의 그 경관 그리고 우리의 또 오랜 문화적 설화 그것과 결합한 방어진 중학교 그거를 호텔 만들자는 주장 많이 있었죠. 그거를 멋지게 미술관화해서 정말 다른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깜짝 놀라게 할 그런 비전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중에 유일한 예술가시잖아요. 네. 아니 울산시립미술관에 이런 작품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박물관이 매연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안에 어떤 것들이 담기는가가 중요한데 시장님 말씀처럼 네. 어떤 게 좀 담겼으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첫 시작이고 하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는, 많이 알려져 있는, 이것도 미술품이었어? 라고 혹시 생각될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 건물 앞에 조각이 이렇게 있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유명한 미술가의 조각 작품이다라는 그런 걸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좀 재밌는 관객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들어오면 어떨까. 우리 정 잘 보셨죠? 배우의 이 그 아주 멋진 참 그 아이디어도 꼭 담도록 이야, 이거 실현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아니, 울산시립미술관이 울산에 생기는 첫 공공미술관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바람, 기대 너무나 높은데요. 저희가 울산시립미술관에 이런 것을 좀 바랍니다. 시민들을 미리 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고 오시죠. 울산시립미술관이 타 광역시보다 좀 늦게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생겨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기는 만큼 늦어진 만큼 우리 울산의 특성에 잘 맞는 그런 전시품들이 구성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시계탑 사거리가 만남의 광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20 버전으로 울산시립미술관이 시계탑 사거리 그 버전으로 만남의 광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울산에 시립미술관이 건립된다고 해서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에 좀 더 품격 높은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고 이건희 회장님의 전시 컬렉션이 울산의 미술관에 들어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이 힘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는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동네에 미술관이 생긴다면 아이들 미술 교육에도 정말 좋을 것 같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하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더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민들이 시립미술관에 거는 기대, 바람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번째 예.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문제. 그거는 예. 제가 다른 도시에서 미술관 짓겠다, 내한테 다오. 저거는 현실성 갖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딱 먼저 어느 도시보다 먼저 제가 그거를 관리하는 데가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예. 찾아가서 관장하고談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만난 네,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요? 울산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면 우리 전시 좀 하게 해다오. 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아까 뭔가 짠 하는 걸 준비하겠다가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큽니다. 오. 제 포기를 모르는. 하여튼 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두 번째 예. 말씀하시는 울산다운 특징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울산은 저 반구대 암각화에서부터 오는 전통과 또 산업화와 우리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내다보는 그런 정체성을 잘 살려야 되겠는데 미래형 디지털 미술관을 지향합니다. 그런 작품을 이미 준비 일정 정도 했고 예.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민분은 또 교육과 연관돼서 좀 많은 것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지금, 하셨는데.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미술관이 요즘의 그 미술 교육, 그러니까 IT를 이용한 아주 현대적인 다중을 위한 네.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에 아주 좋은 그런 미술관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아주 미술 교육, 예술 문화 교육이라는 차원에서는 울산 미술관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태화강 국가정원 이야기를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국가정원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울산에 있는데요. 울산의 정원 문화는 이 태화강 국가정원 전과 후로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림없잖아요. 교수님, 네. 어떤 생각, 이 태화강 국가정원이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어떤 생각 좀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원래 1호가 순천만 네. 국가정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죠. 다른 도시들도 막 굉장히 이제 그걸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울산이 이렇게 결정된 이유는 아마 태화강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화강을 살렸다는 이 열의와 열정,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바로 반영이 돼서 이런 국가정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꽃이만 타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를 얼마나 잘 살렸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가끔 가시죠? 네. 어떤 점이 가장 좀 마음에 특히 드세요? 저는 그 심리대숲이나 이 대나무 공원 있죠. 그러니까 예. 그쪽에 이제 굉장히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그런 대나무 여러 종도 볼 수가 있고 거기 더불어 이제 떼까마귀라든지 백로까지 같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아주 전체적인 그런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새와 강과 이 대나무가 어우러진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정된 지가 2년이 다 돼갑니다, 시장님. 정확하게 예. 2019년 기억을. 7월 12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날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날인지 모르십니다. 왜요? 그날 만약 지정을 못 받았다면 예.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시 어느 도시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 법이 개정됩니다. 예. 7월 12일 날이 금요일인데 15 예. 월요일 그날부터 적용되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예. 기억하시죠? 예, 예. 지방 정원으로 지정해서 몇 년을 경험을 쌓을 때라야 국가정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때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만약 7월 12일 날 우리가 지정 못 받았으면 지금도 우리는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야. 그만큼 아슬아슬하게 그러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을 얼마나 노력하고 아이고, 예. 애썼겠습니까? 이건 칭찬드려야 돼요, 네, 공무원분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의미가 큰 것이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바뀌었다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산업의 강이었는데
이거를 생태강으로 바꿨다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을 살리는 것이 단순히 그 무슨 뭐 돈의 힘이나 뭐 무슨 토목의 힘이 아니라 시민의 힘. 네. 시민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똘똘 뭉쳐서 이걸 살리려고 그리고 멋진 정원을 만들려고 노력하신 시민의 강이라는 큰 맞아요. 의미가 국가적으로 칭찬받았다. 아니 그러잖아요. 왜 자연이 만들고 울산이 가꾼 태화강 국가정원. 너무 멋진 말 멋지네요. 네,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끼리만 이게 좋다 하는 걸 수도 있어서 이게 국가적으로 위상이 많이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 국가정원이라는 곳을 와서 한번 이렇게 걸어봤을 때 그 서울의 한강변 고수부지 예. 이쪽하고 많이 그 비교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강변을 걸을 때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잔디밭에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정원이라는 곳을 산책하고 운동을 한다. 이 시민들한테 울산 시민들한테 정말 천혜의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을 산책을 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예. 자연도 가꾸고 시민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닌가. 예. 이런 게 또 컨텐츠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감히 또 이런 생각을 아니요, 하면서. 근데 정 배우님 말씀 잘 꺼내셨는데요. 그런 태화강이 최근에 좀 몸살을 앓았었어요. 우리 기사 접하셨잖아요. 네. 울산 시민은 다 알고 있는데 그 태화강에 아이고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그 국가정원에서 예. 제 젊은이들이 아니 뭐 코로나 시국에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또 젊은이니까 더 하죠. 나가고 싶어요. 예, 나가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그래서 국가정원에 가서 노닥거리다가 술도 마시고 좀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죠. 사실 요즘 예. 젊은이들이 예.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플로깅도 하고 그럼요, 뭐 친환경 이런 뭐 텀블러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 젊은이들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아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딱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역시나 교수님이 짚어주시네요. 네. 아무튼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이 내 집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 함께 가꾸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배님 제가 알기로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뭐 콘텐츠 촬영도 많이 하고 요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 고래 축제 홍보 영상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좀 재밌는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뭐 자료 한번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런 영상들 많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때 촬영을 그 국가정원에서 이렇게 쭉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배우들 얘기 듣기로 여기에 또 참여한 친구들도 있고요. 미술 작품으로 참여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도. 예, 그러니까 방금 정 배우님 말씀처럼 우리가 좀 어떤 컨텐츠를 심어서 홍보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더 해서 전국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요. 예. 볼거리만이 아니라 즐길거리, 먹을거리, 머물거리 예. 이것을 확대해가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조화롭게. 지금 시작일 뿐입니다. 예.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노력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마음 하나 아픈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유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사실은 저희는 웃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전하고 울산이 노잼 도시라고 소문이 났어요, 시장님.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다. 저희 입장에서 이거 좀 억울한데 해명을 좀 하시죠. 예. 노잼 도시에서 유잼 도시로 네. 저는 반드시 좀 만들겠다, 바꾸겠다. 나아가서는 꿀잼 도시로 꿀잼 도시로. 가도록 하겠다. 예. 우리 도시의 개성에 맞는 예를 들면 우리의 천혜 자연, 뭐 대왕암 인근 지역, 또 강동 지역 이런 데를 정말 전국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종합 리조트를 잘 조성하고요. 지금 영남 알프스도 이게 흔한 자산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태화강 국가정원과 다 이렇게 우리가 합쳐서 다른 도시에서는 젊은이들이 도저히 즐길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꿀잼 도시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겁니다. 예. 아니 고향이 지금 노잼 도시 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거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런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냥 지내고 있을 때는 못 느끼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지. 바깥에 들여다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이런 지적이 된 것도 사실은 크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될 정도긴 했었는데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예. 이런 것도 물론 되게 높이 사야 될 일이기도 한데 사실은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참여해야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그 공연 그런 예술 문화 이런 것들도 조금 활성화하는데 조금 애를 쓰면 아이고 깜짝이야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니 말씀 중에. 네,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아이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아이고. 아이고 아니 우리 큰애기 울산 큰애기하고 해울입니다. 네, 아이고, 예. 어쩐 일이에요? 네. 어쩐 일로 왔어요? 맞다.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거 잠깐 들었는데 울산이 노잼 도시라뇨. 아이. 울산의 핵 인싸로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치 해오라. 아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울산이 꿀잼 도시라는 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요? 네. 자, 첫 번째로 7월 15일에 울산에 따끈따끈한 신상 다리 하나가 생기는데 동구에 생긴데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야, 대왕암 출렁다리. 역시 대왕암에 생기는 출렁다리거든요. 길이가 무려 303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 너머로 해안 비경이 쫙 펼쳐지는데 전국에 이런 다리 몇 없거든요. 없죠. 이거 완전 대박 아닌가요? 대박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울산에 대한민국 국가정원 제2호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 태화강 국가정원의 꽃이 또 얼마나 많이 피게요. 너무 예뻐요. 그거 보시려고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분들이 또 얼마나 오신다고요. 네. 그 외에 울산 대공원 장미원 그리고 장생포 고래 문화마을까지 와 진짜 숨이 너무 차네요. 네. 이래도 울산이 노잼 도시인가요? 진짜 꿀잼 도시네요. 꿀잼 도시인가요? 우리 울산 큰애기가 예. 울산시청의 8급 공무원인 거 아세요? 그리고 공무원증을 달고 왔어요. 예. 8급 공무원으로 제가 임명했어요. 오늘 맡고 있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아주 큰 역할 해준 우리 큰애기와 해울이 고맙습니다. 울산 큰애기 잘 가요. 진짜 노잼 도시라고 했다가 달려왔네요. 네. 아니다 하면서. 아니 정 배우님 우리 울산의 대표 캐릭터들이거든요. 네네네. 직접 보니까 좀 어떠세요? 예, 저 사실 울산 큰애기는 네. 2년 전인가 그 줄다리기 하는 중구청의 마두이 축제 때 네. 봤었어요. 봤는데 중구에서만 활동하다가 네. 시청으로 이렇게 시청으로. 전입해서 야. 중구와 시의 공동 캐릭터로 하면서 말을 텄군요. 또 승진도 시켰더니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예. 아무튼 저희 전국 캐릭터 대회에서 울산 큰애기가 2019년에 대상 또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 지자체마다 이 대표 캐릭터들을 많이 좀 키우고 있는데 사실은 교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중구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이모티콘도 나오고 이래서 전국적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큰애기가 뭔지를 처음에 몰랐는데 찾아봤죠. 그래서 좀 앞에 나서고 정말 리더십이 있는 여성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단순한 큰애기가 아니라 예. 울산 큰애기. 그러니까 울산 큰애기. 울산 큰애기는 때로는 새침하고 또 활달하기도 하고 뭔가 용기를 주는 네. 그런 아주 그 복잡 미묘한 캐릭터예요. 도전, 이 도시 이미지하고 딱 맞는 또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교수님 또 새로운 또 시각을. 주근깨 몇 개도 잘 어울려요. 아무튼 계속 승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년에 비해서 뭐 상당히 그 축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잠깐 침체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정 배우님은 울산하면 어떤 축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일단 저 아무래도 고향이다 보니까 장생포 고래축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고래축제. 그 첫 번째 왔을 때는 제가 알기로 그 식당 주변 식당 분들이 같이 해서 고래를 즐기고 먹을 수 있게끔 음식에 하는 어떤 방점이 그런 좀 걸로 있었다면. 이제 많이 알려졌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왔을 때는 오히려 환경 보호 그리고 예. 생태 보호 측면에서 고래를 보호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축제로 변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도 되게 긍정적이고 또 거기에 발맞춰 간다라는 게 되게
전 사실 놀랬었어요. 장생포 부심. 자,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예. 축제가 좀 많이 떠오르죠? 저는 그 울산 대공원의 장미축제라든지 장미축제. 빛축제, 뭐 고래축제도 갔었고요. 그리고 좀 작지만 뭐 베네골의 벚꽃축제나. 근데 보통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에게 네. 우리 울산의 문화가 입혀진 축제, 네. 쇠부리 축제, 네, 네, 네. 또 울주군의 옹기 축제 이런 거를 참 맞습니다. 아까 브래들리 타타르 예, 예. 교수에게 참 많이 보여주시면 그래야 도움이 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제가 인류학자로서 이렇게 진짜 축제가 많아요. 부족했던 게 예. 울산에 축제가 너무나 너무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축제가 많은데 예. 불행히도 그동안 이런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우리가 조금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부족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보령하면 머드 축제, 네. 강원도 그 산천어 축제 하는 네. 거죠. 아니 우리 지역인들의 축제가 아닌 전국으로 좀 울산하면 뭐다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좀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어떤 방안 좀 있을까요, 시장님? 예, 우리 기존의 어떤 그 전통 문화와 관련된 축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저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사시사철의 변화를 담는 그런 겨울 축제 하나를 구상하고 있는데, 겨울 축제. 예,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떼까마귀들이 우리 이게 대단한 장관이죠. 이 떼까마귀를 이용한 축제. 예. 가령 떼까마귀, 똥맞기, 뭐 대회. 아, 정말요? 실제로 오. 혼자서 새벽에 한번 대회를 예. 제가 우산 쓰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아, 네, 이렇게 모자를 써도 씌워가지고 그래야 맞은 거를 아, 네, 숫자를 네. 셀 수가 아, 있거든요. 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제가 밤에 새벽에 가서 까마귀 날 때 한 2시간 서 있어 봤는데요. 하나밖에 못 맞아요. 그걸 왜 해보셨어요? 아니, 정말 이게 가능한지 네. 금년 초에 해봤거든요. 네, 이거를 정말 우리 시민에게 한번 멋진 축제로 만들고 싶었는데 예.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도도 못했어요. 네, 하고 싶어요. 그랬구나. 그리고요, 때 드론. 요즘에 또 드론 우리 도시 아닙니까? 예. 때 드론 같은 것도 이렇게 경연시키고요. 또 때창 예. 이런 것도 연결하면 우리 시장님이 기발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울산에 때때때 축제를 한번 하고 싶어요. 예, 때때때 축제 3대. 아무튼 이 축제는 기발함으로 접근하면 또 뭔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축제가 나오길 기대하고 저희가 또 제안 드리는 건 기존의 축제를 좀 더 발전시키자. 우리는 최고의 콘텐츠 한글이 있지 않습니까? 외솔체험배 선생의 고향이기도 하고 한글 축제를 오래도록 해왔는데 한글 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는 너무나 많아요. 한글 문화 중심 도시 울산이 되기 위해서 어떤 좀 방안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최연배 선생의 어떤 업적과 그분의 정신을 예. 바로 그분이 살았던 그 지역, 중구 지역이죠. 문화의 거리 그 일대에서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하나의 과제이고요. 그래서 우리 외래어 이제 시대가 그러다 보니 많이 쓰는데 중구 문화의 거리, 한글 거리를 같은 걸 제정해서 거기는 모든 걸 좀 한글로 바꿔보는 시도도 하면 참 좋겠고요. 저는 우리 미술관, 예. 미술관에 새로 생기는 이제 시립미술관. 미술 전문 도서관에 한글 도서관, 한글 미술관을 하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참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글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 예. 훈민정음 해례본, 진짜 옵니까? 그거를 어떻게 모셔오려고 예. 참 과거부터 조금 노력한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전국 신문 방송에 좀 일이 있었는데요. 예.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 꿈은 버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꿈은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울산의 한글 미술관에 모셔오고 싶다. 또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특히 젊은이들이 한글을 선호하고 맞아요. 환호합니까? BTS가 또 선두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우리 민족의 긍지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한글 문화 그거를 우리 울산에서
이렇게 그 선도적으로 열심히 해나간다는 건 참으로 값어치 있는 네, 일이죠. 맞아요. 계속 꾸준하게 좀 시도해 볼 문제이고요. 최근 들어서 울산에 영화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는 규모가 꽤 커졌고요. 우리 정 배우님도 알고 계시죠? 네, 울주산악영화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많은 배우분들도 참여해서 이제 울주산악영화제를 왔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네. 신불산? 네. 이 정도만 들어서 알고, 갈대숲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가봤었거든요.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간월제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간월제. 예.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어렸을 때는 알려져 있지 네. 않고 알프스라는 맞아요. 말 자체가 예. 1000m 이상의 산이 네. 5개 이상은 네.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프스라는 말을 울산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 아무나 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훨씬 더 많아요, 그보다. 예.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산악영화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울산 국제문화제를 생각하는 건 조금 또 차원이 다릅니다. 울산이 그 산업에서 그 자연으로, 생태로 또 울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너무나 다양한 급변하는 사회를 이루어왔는데 이런 속에서 울산의 정체성을 담는 인간과 자연의 영화제 같은 것인데요. 작년에는 사실은 본격적인 게 아니고 예비, 프리한 이런 거였는데 우리 시에 와서 참여했던 작품이 칸느 영화제에도 갔거든요. 예. 금년에도 270편이나 울산 영화제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중에서 엄선해서 한 40편 정도 이렇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울산의 국제영화제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젊은 그 영화인들에게 어떤 꿈과 미래를 주는 그런 영화제로 발전시키면 우리의 그 봉준호, 박창욱 이런 영화인들이 울산을 통해서 배출되는 날이 머지않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 국제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산악영화제는 예. 산악영화제대로 잘 발전시키는 맞아요. 의미가 있고 이거보다 더 빅텐트를 예. 우리 울산에 하나 더 쳐서 서로 윈윈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랜선 상영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아주 좋은 호응을 또 얻었었고, 아무튼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뭐 울산 국제영화제, 문화를 매개로 한 또 울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좀 많아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정 배우님은 이런 영화제가 좀 생김으로써 도시가 홍보가 되고 여기에 무언가 담기고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되게 그 아무래도 영화에 참여하고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건 사실이에요. 영화제에 가보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렇게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뭐 술도 물론 하고 뭐 다른 자리들도 하지만 그런 자리들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시너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산악영화제 갔다가 내하고 막걸리 먹은 일 있죠. 저는 그런 자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확장되면 예. 그 도시 자체가 일단은 노잼 도시가 아닌 정말 좀 씩씩해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활발해지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도시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잼 도시 타파까지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장님. 문화가 꼽히는 세계적 산업도시. 예. 그러니까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게 우리 미래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자고 모였었던 건데 오늘 좀 함께 하시니까 시장님 어떠셨는지. 저는 그냥 이렇게 문화를 주제로 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주 저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유, 예. 그런 생각. 우리 정 배우님도 멀리서 오셔가지고 또 고향 이야기, 뭐 여러 바람들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울산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구나. 울산에 이렇게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10년 뒤 이때는 정말 가보고 싶은 도시 그리고 가야 할 이유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너무너무 자리에 함께 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도 끝으로 한마디 네. 좀 네. 해주시죠.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지방 도시에 살면서 또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제가 서울에서 나서 자랐는데 와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면서 여기서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가 아까 뭐 문화 불모지니 노잼 대신이 이런 것 좀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머물지 않는 곳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를 그냥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은 울산만의 어떤 특이한 점,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자부심을 느낄 거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울산만이 아니라 어떤 세계 문화 유산, 어떤 세계적인 그리고 산업 도시에 이어왔다는 그 자부심도 가지셔야 되고, 또 태화강과 뭐 또 영남 알프스와 바다를 어우른 이 생태계에 대한 자부심을 다 가지면 울산은 엄청난 곳이다. 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의 수다 좀 함께 하셨는데요. 행복한 문화도시 울산의 꿈이란 주제로 오늘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들이 함께 꾸어주시고 또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와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 그리고 최진숙 교수님, 정인태 배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